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염려를 하시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시경제 이야기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3대 지수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스닥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요걸 앞두고 테슬라랑 퀄컴 같은 특정한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어제 하루 동안에 주가가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요. 모건 스탠리가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면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나스닥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정례 회의를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인상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네, 시장은 여전히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압도적이고요. 11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57.2%로 이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뭐 중요한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크게 장대 음봉을 그렸는데요. 그럼에도 중요한 지지 구간을 딛고 반등을 해서 지금 가격은 25.1K에 머물고 있습니다. 25K를 상회를 하고 있죠. 네, 어제 비트코인은 하루 동안에 2.55%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4.15%, 리플도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솔라나는 어제 하루 동안에 6% 이상 빠졌는데 어제도 거의 3.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갔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9.57%입니다. 네,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가요, 큰 폭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개 단위나 하락을 해서 30으로 극도의 공포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벽과 매도벽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선 매수벽을 보시면은 지금 25K 하단에 지금 거의 존재하는 매수벽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밑단으로도 거의 관찰이 되지 않고 있죠. 원래는 25K 하단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매수벽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매도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간에 거의 매도벽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28K와 그 상단에 옅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윗단에 30K와 31K에도 매도벽이 굉장히 옅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표는요,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바이낸스에서 물량의 이동들을 통해서 집계를 합니다. 이 매수 물량에서 매도 물량을 제한 델타 값들을 가지고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큰 물량을 이동시키는 게 바로 요 갈색 고래입니다. 그래서 고래라고 표시는 했지만 요 주체들이 다 다른 주체들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뭐 다음 주 정도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갈색 고래가 계속해서 물량을 넣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처럼 가격에 반등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고래, 빨간색 고래, 녹색 고래, 이 주황색 고래, 이 모두가 다 일심 단결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이 던진 물량을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은 지금 다시 손바뀜을 통해서 받아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전체적인 주문량을 보면은 굉장히 하락의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유와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모두 다 이 FTX의 34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매각에 대한 어떤 이걸 대비를 해서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아직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고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 극도로 커졌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플레이어들이 선제적으로 대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큰 규모의 또 거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나면은 소규모 어떤 거래자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다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실제로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들이 굉장히 매도 행렬의 가세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트레이딩 회사죠. 점프 트레이딩과 윈터뮤트, 그리고 아브락사스 캐피탈,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요, 대량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비트럼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장의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는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FTX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토큰 매각을 시작할 수 있어서 알트코인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알트코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이 FTX는 3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구할 예정이고요. 매주마다 1억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청산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라크 데이비스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FTX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가 시중에 풀리더라도 이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이 마켓 메이커들을 통해서 천천히 매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절대적으로는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수십억 달러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하고 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TX가 보유한 암호화폐 가운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4년 락업 물량이고 OTC에서 이걸 매도를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이 베스팅 기간, 그러니까 락업 기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함께 생겨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장에 굉장히 호응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가정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이고 어떤 예측인 것이지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파이 전문 리서치 그룹입니다. 디파이널리스트라고 하는 기관에서는요, 사람들이 왜 FTX의 대규모 암호화폐 매각에 영향력을 두고 이 장외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리니어 베스팅 같은 걸 핑계 삼아서 과소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FTX가 보유자산 매각을 놓고 자문사로 갤럭시 디지털을 선택을 했는데 이 갤럭시 디지털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스팅 물량의 측면에서도 지금 언락된 자산의 규모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물량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자산 펀드를 봐도 굉장히 많은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한 번 예외는 있었지만 계속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자금이 유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입된 물량들도 꽤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이 숏 비트코인 상품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숏 비트코인에 1,520만 달러가 유입된 거는 이 3월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자금 유입입니다. 그 3월에 굉장히 암호화폐 불확실성이 커져서 가격이 또 하락했던 구간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이 시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왜 일일비를 하지 않고 시장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이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보유자 집단이 보유한 공급량은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의 경우는 역사상 최저치에 가깝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레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은 지금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량들 대부분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과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 보유자들 대부분이 미실현 손실에 빠져 있고 공급량의 16.3%만 지금 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83% 가까이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장기 보유자들은 어떨까요? 장기 보유자들은 단기 보유자들과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26.7%가 손실을 보고 있고
나머지 한 70, 한 3% 정도는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균적이었던 구간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자, 이게 평균치였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더 하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보유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걸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이 사이클들과 함께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황들을 보시면요. 자, 이거는 라이브니스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의 어떤 코인이 파괴되는 주기와 이 생성되는 주기의 어떤 차이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가격이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선이 라이브니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불장에서 굉장히 라이브니스가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때는 장기 보유자들의 파괴되는 물량들이 장기 보유자들의 창조되는 생성되는 물량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불장이 오면은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도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 계속해서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물량들을 누가 받죠? 바로 단기 보유자들이 받아내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업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어떤 전환의 구간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자,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때부터는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은 이 창조 물량들을 더 많이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들쭉날쭉한 구간들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이 코인을 홀딩을 하고 있다가 굉장히 불장이 왔을 때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다시 낮은 가격에 시장에 진입하고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라이브니스의 어떤 라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과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이걸 매집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가격 추이들을 좀 볼 텐데요. 요거는 크립토 퀀트의 리서치 총괄입니다. 훌리오 모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활성 주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어느 가격대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를 분석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준으로 여기서 이제 딱 짚고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지금 24.8K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많은 기술적인 분석가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 부분까지 내려갔다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24.8K를 단기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향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에서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0일 이동 평균선과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에 데드크로스가 임박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가격의 추세들이 더 크게 하락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지 않고 터치를 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은 추세가 또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더블탑 패턴이 어떻게 완전히 형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주간 종가가 26K 미만에서 어쨌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데드크로스까지 감안을 해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거를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걸 좀 관찰을 해야 되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로 봤을 때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24.8K, 25.2K 부근을 좀 주의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느 지점들을 또 수복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25.7K와 26.8K 이런 어떤 가격대들을 지금 수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구간들을 다시 뚫고 반등을 했을 때 가격의 추세들이 어떤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추세들만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 있긴 한데
지금 RSI 같은 경우는 불리시한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하락의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승 모멘텀도 뭐 강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FTX발 매도 어떤 이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술적인 어떤 반등들보다 더 중요한 작용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맹신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고요. 이 호재들을 또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해서 흡수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때 이 기술적인 분석의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들이나 저항 구간들을 확인을 해두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리에는 대규모 베팅을 하기 전에 26.5K 이상을 유지를 하거나 24.8K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20K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시경제 이슈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 나스닥과도 완전히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가이던스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9월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들이죠. 그런데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이런 퍼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요, 그때 이후에는 가격 반등의 가능성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이클 사례들이고요. 그만큼 이 퍼드 뉴스들에 의해서 가격이 완전히 바닥까지 짓눌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요, 지금 현재가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 2개월 후에 가격 반등이 또 일어났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11월 이후에 또 가격이 어떤 반등의 움직임들을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또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기까지 가는 과정까지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여기서 끝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제한사항들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마지막 개미 털기, 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은 늘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원의 톰 해머 의원이 지금 SEC의 게리 겐슬러의 어떤 월권 행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20에서는요, 2027년까지 암호화폐 거래 감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다짜고짜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발전을 함께 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성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망 하나만 더 보면요, 지금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은 이 유명한 또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제이슨 피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상승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수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아마도 이것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인 K33 리서치는 2025년까지 암호화폐 게임 규모가 20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 암호화폐 게임 시장 규모가 1830억 달러였는데 이거는 전 세계 영화 박스 오피스 매출의 7배 수준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웹3 게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고 전했죠.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장표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생략한 장표들도 꽤 있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요, 제가 매일마다 시황을 전해드리니까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